여러분, 오늘 아침 길을 나서며 어떤 풍경을 보셨나요? 바삐 돌아가는 편의점, 계산대 뒤나 점심시간 북적이는 식당 주방에서 하얗게 센 머리칼 위로 땀방울이 맺힌 어르신들을 마주하진 않으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이 참 부지런하시네, 소일거리 삼아 나오셨나 보다 하고 무심코 지나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웃나라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익장이나 근면함 같은 낭만적인 단어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거기엔 면접도, 번듯한 이력서 한 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스마트폰 앱 하나 켜서 오늘 당장 3시간, 5시간 몸을 쓸 수 있는 곳을 찾아 밤잠을 설치는 50대와 60대들이 가득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에서 부장님 소리 들으며 어깨 펴고 사셨던 분들, 한 가정을 든든하게 책임지던 우리의 아버지들이 왜 은퇴 후에 안락한 거실 소파를 마다하고 차가운 물류창고와 기름기 가득한 식당 주방으로 뛰어들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일본의 이른바 스팟 알바 시장은 유례없는 호황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 호황의 주역이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인 5060이라는 점이 참으로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숨만 쉬고 살아도 적자다, 내일 당장 쓸 공과금이 무섭다는 이 절규 섞인 외침이 일본 열도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일까요?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머지않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아주 잔혹한 미래의 예고편이라고 말이죠. 평생을 가족을 위해 바쳤는데 왜 죽을 때까지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왜 베테랑 직장인이었던 이들이 자존심마저 내려놓고 앱을 뒤지며 단기 알바를 전전하게 된 건지, 그 숨겨진 진실을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쩌면 우리가 꿈꿔온 은퇴라는 설계도가 얼마나 위태로운 착각이었는지 뼈 아프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 그 차가운 현실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일본의 거리에서 들려오는 신호는 생각보다 훨씬 엄중합니다. 단순히 노후에 심심해서 소일거리를 찾는 수준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났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통계가 보여주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예전에 이런 단기 알바 앱들은 대학생들 용돈벌이나 취준생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3년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50대와 60대 가입자 수가 작년보다 2배, 많게는 3배 넘게 폭증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유행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삶의 터전을 옮기는 거대한 대이동인 셈이죠. 더 큰 문제는 노동의 질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5060 세대가 선택하는 일자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몸이 부서져라 일해야 하는 단순 반복 노동입니다. 컴컴한 새벽에 나가는 배송 분류, 식당의 뜨거운 불판 닦기, 호텔 객실 청소처럼 젊은 사람들도 혀를 내두르며 기피하는 고된 일들이죠. 왜 이런 일을 선택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 면접 없이 즉시 채용되기 때문입니다. 내일 당장 밀린 공과금을 내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자존심이나 건강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눌러버린 겁니다. 일본의 황금기를 일궈냈던 주역들이 이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소모품처럼 쓰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연금 체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일본이 어딥니까?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적인 연금 제도를 가졌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유례없는 고물가와 저금리가 덮치면서 연금의 배신이 시작됐습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는데 손에 쥐는 연금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니 노인들은 이제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습니다. 쉬면 굶어야 한다는 공포가 일상이 된 거죠. 평일 오후 도심 공원에 가보면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가방을 든 노인들이 벤치에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퇴직했다는 사실을 차마 가족에게 알리지 못한 채 스마트폰 앱으로 잡힌 단 3시간의 알바 시간을 기다리는 이른바 은퇴 난민들의 초상입니다. 여기에 기업들까지 태도를 바꿨습니다. 정규직 고용은 부담스러우니
필요할 때만 노인 인력을 구독하듯이 쓰고 버리는 방식의 맛을 들인 겁니다. 숙련된 기술을 가진 분들을 싼값에 복지 혜택 하나에 없이 부려먹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자리가 변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장년층의 노동 가치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등은 이제 한국을 향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일본의 5060 세대를 이토록 거칠게 몰아세우고 있는 걸까요? 이 스팟 알바 시장이 굴러가는 원리를 뜯어보면 참 차갑고 비인간적입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디지털 매칭의 냉혹함, 그리고 노동의 극단적인 유연화. 옛날엔 인력사무소에 나가 소장님 얼굴이라도 보며 사정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알고리즘이 모든 생사여탈권을 줍니다. 첫 번째 원칙은 즉각성입니다. 기업이 지금 당장 설거지할 사람 한 명 필요함 하고 앱에 공고를 올리면 근처에 있는 5060 사용자들에게 휴대폰 알림이 뜹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선착순으로 확정 버튼을 누르는 순간 계약은 끝납니다. 면접 자기소개서 그런 건 사치입니다. 오직 지금 당장 몸을 움직여 올 수 있는가만이 유일한 기준이죠. 재취업 시장에서 나이 많다고 번번이 거절당하던 어르신들에게 이 시스템은 당신도 아직은 팔리는 물건이다 라는 기묘한 안도감을 심어주며 그들을 유인합니다. 두 번째는 아주 잔인한 평판 시스템입니다. 일을 마치면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별점을 매깁니다. 20대 청년들과 똑같은 플랫폼에서 경쟁하는 60대 어르신들은 별점 5점을 받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일합니다. 평점이 조금이라도 깎이면 다음 일감을 아예 잡을 수 없거든요. 수십 년간 쌓아온 전문 지식이나 노하우, 이 시스템 안에서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오직 어제 받은 별 5개만이 그들의 유일한 신분증이 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의 외주화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4대 보험 들어줄 필요 없죠. 퇴직금 챙겨줄 걱정 없죠.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 배터리 같은 노동력을 손쉽게 얻는 겁니다. 특히 일본 고령층은 젊은 세대보다 책임감이 강하고 시키는 대로 잘한다는 점이 이 시장에서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저렴하고 매력적인 강점으로 취급받습니다. 말 잘 듣고 싸게 먹히는 베테랑. 이게 기업들이 속으로 웃으며 노인들을 불러 모으는 진짜 이유입니다. 결국 기술이 발전해서 노년이 편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노년의 노동을 더 잘게 쪼개서 착취하기 쉬운 형태로 변질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본의 상황을 보고 섬나라 이야기네 하고 치부하기엔 세상 돌아가는 모양새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긱경제, 긱이코노미의 고령화라고 부르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버 운전이나 배달 같은 플랫폼 노동은 젊은 사람들의 알바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층이 이 시장의 기둥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미국을 한번 볼까요? 거기서도 은퇴 자금이 바닥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우버 운전대를 잡거나 에어비앤비 호스트로 나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우리와 결정적으로 다른 건 자발성과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해서 노인들이 자기 경험을 살려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이 그나마 열려 있지만 우리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한번 직장에서 밀려나면 그걸로 끝인 벼랑 끝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택지가 결국 스마트폰 앱을 통한 육체 노동으로 좁혀지는 비극이 생기는 거죠. 유럽의 복지 국가들은 좀 나을까요? 독일이나 북유럽 나라들은 연금 체계가 단단하고 재교육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어서 노인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들조차 초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는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 받는 나이를 67세, 심지어 70세까지 늦추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죽으라는 거냐는 분노가 사회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일본에서 부는 이 스팟 알바 열풍은 전 세계적인 노후 빈곤이 디지털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난 가장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다른 나라 노인들이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즐길까 고민할 때
일본의 5060은 앱을 켜고 3시간짜리 일감을 따내려 청년들과 손가락 속도 전쟁을 벌입니다. 이건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이 노년의 노동력을 얼마나 차갑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잔혹한 실험실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을 보면 10년 뒤 세계가 보인다는 말이 이제는 등골이 서늘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겪는 고통이 남의 일 같지 않은 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천천히 겪어온 고령화의 진통을 우리는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아주 격렬하게 겪어내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5060 세대는 그야말로 낀 세대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정작 본인들은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이기도 하죠.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압도적 1위라는 부끄러운 성적표가 그 증거입니다. 평생 집 한 채 마련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자신들의 노후 고가는 텅 비어버린 게 우리 부모님들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만 봐도 일본의 스팟 알바 같은 플랫폼들이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당근 알바나 알바몬 같은 곳을 보면 예전엔 대학생들이나 하던 전단지 돌리기, 행사 보조, 상하차 작업에 50대와 60대 지원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나르는 어르신들. 이제는 낯선 풍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짐되기 싫다는 기특한 마음으로 시작하셨겠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당장 이번 달 약값과 관리비가 무서운 생존의 공포가 그분들을 거리로 등 떠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국의 스팟 알바는 가족이라는 이름과 얽혀 더 비극적입니다. 번듯한 재취업 자리를 못 구한 아버지가 가족들 몰래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거나 배달 앱을 켜는 일이 허다합니다. 일본의 5060이 시스템에 의해 플랫폼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한국의 5060은 체면과 자존심을 깎아내며 벼랑 끝에서 이 길을 선택합니다. 준비 없는 은퇴, 그리고 숨막히는 고물가는 한국의 베이비 부모 세대를 일본보다 더 가혹한 노동 현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본보다 더 잔인한 노인 노동의 시대를 이미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현상은 단순히 노인 한 분 한 분의 삶이 무너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5060 세대가 스팟 알바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건 한국 경제라는 거대한 성의 기초가 흔들리는 전조 증상입니다. 일본에서 확인했듯이 숙련된 중장년층이 저임금 단기 노동시장으로 몰리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굳어집니다. 기업들은 이제 비싼 월급 줘야 하는 정규직 대신 플랫폼에서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저렴한 고령 인력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전체 임금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의 든든한 허리였던 5060이 소비자가 아니라 생존형 노동자로 전락하면서 시장에 돈이 돌지 않고 경기는 꽁꽁 얼어붙게 되는 거죠. 거기에 세대 간의 갈등도 깊어집니다. 원래 스팟 알바는 사회초년생들이나 청년들이 쉽게 들어오던 곳인데 사회 경험 풍부하고 책임감까지 갖춘 5060이 이 시장을 장악하면 청년들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는 비난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회는 찢어지고 성장의 동력은 멈춰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건 국가 재정의 부담입니다. 중장년층이 불안정한 알바를 전전하다 건강을 잃거나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리면 결국 그 뒷감당은 국가의 복지 예산이 떠맡아야 합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복지 수요만 폭발하는 성장 정체의 덫에 빠지는 겁니다.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의 악몽이 한국에서는 훨씬 더 처참한 버전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스팟 알바 열풍은 우리 경제 시스템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차가운 경고등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위기를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이 변화에 제대로 응답해야 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명확합니다. 단순히 노인분들 일을 더 하세요
라고 등을 떠밀 게 아니라 고령층을 위한 새로운 안전망을 짜야 합니다. 우선 연금 제도부터 유연하게 바꿔야 합니다. 은퇴하자마자 소득이 뚝 끊기는 절벽 구조가 아니라 일하는 시간이나 소득에 따라 연금을 조금씩 조절해서 노인들이 극단적인 알바로 내몰리지 않도록 완충지대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5060 세대가 몸을 쓰는 일에만 머물지 않도록 수십 년간 쌓아온 전문성을 디지털 세상에서도 써먹을 수 있게 리스킬링 프로그램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인력을 일회용 건전지처럼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의 노하우를 자문이나 멘토링으로 활용하는 상생 모델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비인간적인 평점 시스템을 감시하고 법적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의 일자리 나눔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합니다. 노인과 청년이 일자리를 두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직무를 설계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일본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사회가 바뀌길 기다리기엔 우리 삶이 너무나 절박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은 일하는 시간을 억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다변화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무작정 물류, 창고로 달려가기 전에 내가 가진 기술을 디지털 플랫폼에 맞게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 노동 앱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을 파는 전문가 매칭 플랫폼을 활용하는 연습을 은퇴 5년 전부터는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의 다각화입니다. 연금 하나만 믿고 있는 건 이제 정말 위험한 도박입니다. 일본을 보면 물가가 오를 때 연금의 가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알 수 있죠. 대박을 노리는 투자보다는 소액이라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 수익이나 작은 부업을 통해 소득 주머니를 여러 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디지털 문해력입니다. 앞으로 모든 일자리는 앱과 알고리즘을 통해 돌아갑니다. 스마트폰이 서툴다는 건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자존심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대신 시스템 안에서 내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지 배우셔야 합니다. 이제는 몸으로 때우는 시대가 아니라 시스템을 영리하게 활용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일본의 풍경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도 정작 자신의 노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한 인간의 고독이 들어 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물류 창고로 향하는 그 무거운 발걸음이 사실은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참아 못 꺼내는 가장의 마지막 자존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력서도 필요 없다는 그 달콤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경력을 부정당하는 서글픈 선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만 하기엔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일본의 진통은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예방주사를 놔준 셈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똑바로 보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건 우리도 언젠가 그 앱을 켜야 할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경종을 울렸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차가울지 몰라도 함께 준비한다면 그 온도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의 중장년층이 이제는 스팟 알바를 넘어 이곳으로까지 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그 충격적인 이면과 이미 한국에 침투해 있는 이 현상의 실체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 5060 세대의 현실을 통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짚어봤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이제 안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존의 현장이 됐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 삶을 편하게 했지만 때로는 고령층을 착취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전략처럼 미리 깨어 있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해일 속에서도 우리만의 구명보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미래를 마주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단순히 알바의 반복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채널을 지탱하고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은 주변에서 겪고 있는 현실은 어떤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날카롭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의 창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